좋았어. 얘네들 전자 몇 개라고? 10개. 그지? 이주기수 소화물들의 전자의 개수는 비활성 기체 네온과 똑같다. 3주기수 소화물들의 전자의 개수는 아르곤하고 똑같다. 알지? 물론 이제 2단원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지만 그리고 말이야, 얘네들 분자량비가 몇 대면 7대 8 이렇게, 그지? 7대 8의 분자량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지? 그리고 30짜리에서 얘네들이랑 잘 나오는 친구가 누구랑 했어? 3대 4의 분자량비를 가지는 친구 누구야? C3H4. 근데 이제 3대 4의 분자량비를 가지는데 원자수비도 똑같다. 얘네들, 그지? 실험식이 똑같은 친구들은 저렇게 원자수비가 3대 4이면서 분자량비도 3대 4가 될 수도 있어. 쟤네들은 1g 속의 원자수가 똑같아. 알아? 그지? 같은 실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실험식이 뭔지 알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거야. 옛날의 실험식은 CH2야. 돼? CH2라는 분자식은 없다. 응? 이렇게 실험식이 같으면 1g 속의 원자수 똑같다. 알고 있지? 모르나? 지난번에도 해줬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44 11로 잘 나오고 46 23으로 잘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얘랑 N2O3랑 11대 19의 질량비를 가진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19g 나온다 그러면 N2O3, 38g 나온다 그러면 N2O3 돼? 대략적으로 이렇게 찝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부응부는 이 짓 하면 안 돼. 서술형으로 10문제 정도래잖아. 10문제야? 서술형은 말이야, 논술형은 한 문제, 두세 문제가 딸려. 보통 그렇게 딸려가. 그래서 아마 20여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30문제는 아니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서술형, 논술형으로 정리할 때는 그것 때문에 따로 모으는 거야. 따로 정리하는 것 때문에. 좀 고급진 기술, 방법, 대학 때 배우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단위를 잘 정리하려고 해. 자, 그리고 이제 한 김에 N2O5가 있단다. 그럼 몇 대면? 19대 27 돼? 그래서 27g 나오면 얘야 그러고 싶겠지만 27g 나오면 물에 가까워. 물일 가능성이 높아. 9의 배수잖아. 18이라. 그지? 그리고 말이야, 얘네들 32, 64, 80이지만 2대 4대 5로 잘 나온다. 그지? 돼? 한 몇 번 저렇게 적어서 저렇구나 라고 대충 눈에 보이겠지? 문제를 읽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들로 접근을 해보자고. 나머지 학교들이 이렇게 논술형으로 구성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1단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편법으로 분자량을 외우게 했고, 화학 반응식의 질량 관계에도 써주려고 해. 뒷장 넘겨. 이번에 준 거 뒷장 넘기면 빈 종이 있지? 거기에 가장 많이 나왔던 해 SO2랑 O2랑 ESO3야. 얘네들 분자량비는 위에다 쓸 거고 아래에는 질량비를 쓸 거야.
어? 자, 그러면 분자량비가 4대 2대 5의 분자량비를 가진단다. 어? 반응한 질량비는 4대 1대 5의 질량비로 반응을 해. 반응물질 없어지고 생성물질 생겨나는 거 알지?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얘랑 CO, O2, 이 CO2 얘네들 분자량비는 어떻게 돼? 7대 8대 11. 그러지? 반응하는 질량비는 7대 4대 11 이렇게 된단 말이지. 돼? 그리고 자, 얘네들은 별로 안 나오는데 뭐 나오기도 하고 위에 두 개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분자량비는 15대 16대 23이 되겠지. 돼? 반응하는 질량비는 15대 8대 23이 될 거야. 반응해서 없어지는 질량하고 생겨나는 질량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질량 보존 법칙은 지켜져야 해. 알아듣지? 자, 이거 말고도 N2, O2, ENO2도 존재해. 분자량비는 7대 8대로 하고 싶지만 14, 16, 23 얘가 23이기 때문에 7이 안 돼. 자, 반응하는 질량비는 얘가 7대 16대 미쳤나봐. 23 느낌 와? 어떻게 하는 거야? 개수 곱하기 분자량, 개수 곱하기 분자량. 근데 약분이 되잖아. 2로 약분이 돼서 2를 없애는 것 뿐이야. 돼? 그지? 자, 뭐 얘 말고 또 있나? 별로 나올 만한 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서 14대 1대 16이 되겠지. 분자량비는. 반응하는 질량비는 7대 1대 8 이렇게 돼. 적고 있어? 주한, 왜 안 적어? 적어, 이 개똥아. 그래도 응? 자, 이렇게 반응물질 두 가지, 생성물질 한 가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주로 잘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 얘네 말고도 또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이란다. 얘들아, 연소 정의가 어떻게 돼? 물질이 누구랑 반응해? 산소랑 반응하면서 뭐가 나와야 돼? 빛과 열. 빛과 열이 나오면 연소 반응이래. 자, 그래서 탄화수소 메세인이 산소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랑 물, 근데 수증기로 치자. 수증기로 가져가 주고, 자, 얘네들 분자량비는 말이야 1대 2가 되지. 얘네들은 뭐 44, 18이니까 안 쓰고 균일할 테니까. 자, 반응한 질량비는 1대 4대 4분의 11 4분의 9 이렇게 된단다. 일부러 이렇게 1대 4로 잡은 이유는 뭐겠어? 동일하지? 같단다. 계수관계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생성물질이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돼? 잘 나오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자, C2H4 더하기 3O2 2CO2 2H2O. 그러면 얘네들 분자량비는 7대 8이야. 아이고야. 7대 8이야. 그러지. 반응 질량비는 아이씨 색깔을 통일시키지 못하네. 7대 24대 22대 9의 질량비 합이 같지? 맞네. 돼? 자, 그리고 C3H4로 하면 4O2 3CO2 2H2O 이렇게 된단 말이지. 돼? 얘네들 분자량비는 4대 5야. 5대 4. 그치? 40과 32니까 5대 4. 자, 반응한 질량비는 10대 32대 33대 9 이렇게 돼. 되겠어? 다 적었어? 적었어요.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제주야? 뭘 해도 빈둥거려 보여. 뭘 해도 빈둥거려 보여. 초석을 안 불렀네. 다 온 거 맞겠지? 우리 느낌이 그렇지. 다 왔어. 맞아. 이야. 여기 쭉 5명이 빠지면 4명 남네. 이런. 아무튼 돼? 되겠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네 탄화수소 연소 반응식에서 지금 공통점이 뭐 같아? 수소가 4개짜리지. 4개짜리지. 그러면 H2O의 상태를 잘 봐야 돼. 얘가 액체인지 수증기인지 잘 봐야 돼. 수증기를 노리고 한 건데 H2O 수증기 기체 기체 상태. 그러면 1몰 2몰 없어져서 1몰 2몰 생기니까 부피 안 변하지. 1몰 3몰 없어지고 2몰 2몰 생겨서 부피 안 변하지. 수소 혼자 4개 있으면 부피가 안 변해. 조건은 뭐야? 물이 수증기로 될 때, 기체로 되면 부피가 안 변해. 그래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실린더에 피스톤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 CXHY가 몇 그램 몇 몰 이렇게 있고 산소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실린더의 높이가 변하지 않았어. 뭐 탄화수소가 남든지 산소가 남든지 그리고 CO2와 H2O 기체가 되겠지. 그러면 요 수소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야. 알아들어? 알아들어? 이 부분이 약간의 힌트가 돼서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알겠니? 그리고 말이야, 있었는데 부피가 커졌어. 이렇게. 그럼 수소가 몇 개야? 수소의 개수가 6개, 8개, 10개, 12개. 4개보다 많아야 돼. 요 정도쯤일 거야. 수소의 개수는 탄소화합물에서 수소의 개수는 짝수다. 홀수짜리 없다. 알았어? 자, 이렇게 돼. 알아들어? 자, 그리고 만약에 실린더가 줄어들었어. 이렇게 되면 요때 탄화수소는 고정값이야. C2H2.
탄화수소 중에서 연소 반응 전후에 부피가 줄어. 물이 수증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액체물이 되잖아. 그럼 무조건 부피는 줄어. H2O가 액체가 되면 무조건 부피는 줄는데 수증기가 되는데도 부피가 줄었어. 그러면 C2H2야. 다른 거 없어. 아니면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로 적어주면 얘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논술형 할 때는 약간 요것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어. 내가 너희들 정석적으로 문제를 막 풀 때 약간 헤맬 때 있지. 얘부터 보이는 거야. 이건데? 그러면 갑자기 답이 먼저 보이지. 그래서 중간 과정을 풀기 싫어. 그래서 막 헤맬 때가 있어. 하기 싫은데 이걸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단다. 자, 그러면 너희 때문에 지금 내가 교재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시험 대비 교재를 다음 주에 만들어서 애들 주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기출문제는 넣을 건데 너희들은 기출문제 너희들 넣긴 할 거야. 넣긴 할 건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기를 삭제하든지 과정이나 정리해주는 그런 걸로 해야 되겠지. 정말 맨날 문제 편집하다가 그냥 갑자기 니네 때문에 내용 정리 다시 하고 막 계획이 틀어졌어. 근데 언제 한다 그랬냐면 수요일이야? 좋았어. 너도 수요일에 와 그러면. 알았어. 수요일이 좀 많아. 아주 좋아.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내일 모레 말고 다다음 주야. 알았어? 수요일은. 토요일 건너뛰지. 겁나 오래 쉬네. 수요일 안 해요,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교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야 이씨 느닷없이 막 다시 타이핑하느라 내가 내용이 똑같아도 연습해야 될 게 다르잖아. 그래서 바로 해볼까? 수업은 상관이 없는데 교재가 말이는데 교재가 없는 상태로 그 짓을 하면 좀 그런데? 너 언제 온다 그랬지? 니도 수요일이지? 아주 좋아. 수요일. 일요일이 애매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시간을 통일하지 못해. 짜증나게. 자, 3단원 연습해봐야지. 내가 지난주에 3단원 숙제 냈지? 이번 주에 3단원 문제를 좀 풀어보고 1단원과의 연관성, 내가 부흥고 화요일에 막 까똑까똑 올리기도 하고 막 온놈들은 우리 1,3단원 뭔데요 이따 이 소리 하고, 어떤 놈은 1,3단원 맞아 1,4단원으로 들은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막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다가 이야 1,3단원 어느 정도 수긍은 가는군 이라는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3단원 문제 푸는 과정 자체가 1단원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몇 페이지냐 우리 지난주 숙제가 140쪽인가? 그지? 140쪽 41쪽부터 시작이잖아, 그지? 응? 그래서 142쪽, 143쪽은 답이 적혀있지 다. 아닌가?
자, 넘겨. 144쪽, 145쪽은 내가 풀어오지 말라 그랬지. 해줬나? 하라 그랬나? 어? 숙제도 하나 새끼. 어? 숙제를 하네. 바쁘지? 내 말했지? 계약하면 2학년이 제일 바쁘다고. 어? 뭐 동아리 모시기 막 학생이 뭐 거들리면 그냥 아유 제일 바빠. 제일 바쁘더라고. 그러니까 방학 때 질문하라고 자주 왔었어야지. 바빠. 자, 144쪽 문제를 보자.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도 말이야. 먼저 뭐부터 해? 반응식 먼저 쓰라 그랬지. AA 얘 더하기야? 화살표군. 화살표 BB CC 해서 원래 1단원이면 반응 전의 양, 반응 후의 양으로 정리가 될 테지만 3단원은 뭐야? 초기, 후기가 아니라 반응 시작 전, 반응 초기, 이니시에이션이야. 그리고 평형에 도달하는 거야. 평형에 도달하는 거야. 내가 평형 쓰면 니들이 못 읽잖아. 내가 특히나 이제 피읍이나 히읗을 판서를 하면 못 읽더라고. 그래서 왜 끄덕거려 열받게. 나도 아씨 인정이 되니까 열받네. 자,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1단원하고 거의 같지. 이렇게 써서 힌트를 여기다 적으면서 메꿔 나가는 건데, 거기 그림에 1리터 강철 용기라지. 이게 좋은 거야. 1리터. 그지? 평형상수는 몰롱도분의 몰롱도래니까 알지? 근데 보면은 1리터 강철 용기니까 4몰롱도면 4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기체온암물은 말이야 오로지 균일온암물이기 때문에 다 용액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전체 부피가 용액의 부피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반응 전에 4몰 아니면 4몰롱도를 적어도 상관없다. 1리터니까 부피 변화가 없을 테니까. 강철 용기야. 실린더가 되잖아? 골 때려진다. 부피 변화를 그대로 분모로 나눠줘야 돼. 알아들어? 자, 그리고 평형일 때 2몰, 1몰 있다잖아. 그지? 돼? 그러면 가운데를 또 작성하는 거야. 리액션. 위아래를 영어로 썼는데 가운데를 한글로 쓰면 좀 그렇잖아. 그지? 얘는 그래도 볼만한데 반응이란 글씨는 그지? 읽을만하게 쓰긴 하지만 돼? 자, 어떻게 됐어? 2몰 없어졌지. 얘 2몰 생기고 1몰 생기니까 얘네들의 비율은 계수비랑 일치해서 A 2고 B도 2고 C는 1이 되겠다. 되지? 그럼 평형상수 K는 A몰롱도의 제곱, B몰롱도의 제곱, C몰롱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돼? 어디 딴 생각하고 지랄이요. 너 저요? 듣고 있는. 그래? 듣고 있어? 딴 생각하는 줄. 2의 제곱분의 2의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되잖아. 평형상수 1이야. 맞지? 알아들어? 자, 은근 비슷한 듯 달라. 비슷한 듯 달라. 알아들어? 돼? 자, 그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A 더하기 B, C 이렇게 되어 있어. 오키도키. 자, 용기 1. 강철 용기 1이 2리터야. 아이고야 2리터야.
그럼 2리터를 나눠줘야 몰롱도가 되지. 알고 있어? 2몰 집어넣었고 시작 INI 이니시에이션 그리고 반응 후에 보니까 이퀄리브리움 평형일 때 1대 3이야. 그지? 나 같으면 그냥 111 하겠어. 왜? 같은 몰 수일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같은데 얘가 얼만큼 생겨야 3분의 1일 거야? 111이지. 그지? 근데 말이야. 정석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니들 논술 해야 되니까. 논술해야 되니까 얘 X몰 없어지고 얘는 X몰 없어지고 X몰 생기네. 그지? 이거 해야 돼. 반응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평형일 때 2 빼기 X, 2 빼기 X, X. 그러면 얘네들 다 합하면 4 빼기 X. 그지? 그리고 A는 2 빼기 X가 3분의 1 돼? 이렇게 해서 X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X는 1이겠지? 되니? 근데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랑 같아야 돼 라고 해도 되겠지. 2 빼기 X랑 같아. 그러면 X는 1이잖아. 결국 111이 나와. 자, 아무튼 그래서 기본 몰수 관계가 111로 구성이 되고, 자, 평형상수 K는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2리터로 나눠야 되는 거 알지? 부피분의 몰수가 몰농도니까요. 돼? 돼? 2분의 1 몰농도야. 그러면 K는 2분의 1의 제곱분의 2분의 1로 되겠지? 몰농도 곱하기 몰농도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돼? 얘 몰농도 해서 몇이야? 2지 2. 평형상수 K는 2가 돼. R은? 1번 강철 용기를 통해서 평형상수가 2라는 걸 확인하고 돼? 자, 2번 강철 용기가 1몰 A몰 넣었대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됐는지 정반응이 진행돼 역반응이 진행돼 모르지? 그지? 원래 평형상수를 이렇게 할 땐 얘네들이 있으면 얘 뭐 2리터분의 1, 2리터분의 1, 2리터분의 A 이렇게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지? 어떻게 할 거야? 정반응일 거야? 역반응일 거야? 모르지?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야 이럴 땐 1 더하기 A, 1 더하기 A, A를 없애면 A 되겠지? 돼? 이렇게 써서 정반응이 진행되는지. 근데 이거보다 예쁜 게 아무 생각 없었는데 1 없어지면 1 더하기 A로 시작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렇단다. 자, 정석대로야. 이퀄리브리움 그리고 리액션 몇 대 몇 대면 X 아이고야 X 이렇게 되겠지. 돼? 그럼 X 돼? 근데 4분의 1이래잖아. 그러면 얘는 2X 이렇게 되겠지. 돼? 되냐고? 1 더하기 A는 3X야. 되냐고? 1 더하기 A는 3X야. 그래서 원래 1 더하기 A는 3X 돼? 이렇게 잡고 얘 2X로 잡지 뭐.
그럼 평형상수 알아? 알아 모르? 알지? 어? 뭐 하는지 알아? 2리터 나눈 거야. 전체 부피가 2리터니까. 그래서 2분의 x의 제곱분의 x 한 개 2가 나와야 돼. 이걸 만족하는 x를 계산해봐. 나는 못해. 아니 앞선 시간에서는 자꾸 이렇게 얘까지 세우고 막 했더니 식이 겁내 복잡했거든. 근데 카메라를 딱 켜니까 좀 단순해지네 생각보다. 돼? 내가 말이야 옛날에 우리 딸내미 반수할 때 화투 시켰거든. 화원 고3 때 화원하고 이게 1번화 나한테 질문하는 꼬라지 보니까 화투해도 되겠는데 싶어서 표준 점수가 높을 테니까 해 그랬는데 이게 화학 2에서 요거잖아 알아? 화학 2에서 내려온 거야. 아마 그때 킬러 문제가 그 평형이었을 거야. 그 우리 딸 문제 밤늦게 오잖아 항상. 문제 풀이해줘야지. 그럼 풀었어. 짠 하고 답이 나왔길래 답을 딱 보니까 1, 2, 3, 4, 5에 없어. 숫자가. 뭐지? 그리고 던지고 다시 이렇게 천천히 처음부터 식을 세워서 짠 했는데 답이 다른 게 느껴졌어. 이번엔 답이 있겠지. 없어.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딱 비교해봤는데 결과식은 똑같아. 답은 달라. 계산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 5분 뒤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럴 수가 그로 충격에 빠져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하나하나 과정을 다 해서 건너뛰는 거 하나도 없이 비례식 세우는 거 없이 그냥 정석대로만 쭉 해서 그냥 화장실 좀 다녀볼까요? 빨리 갔다 와. 했어. 답이 없어. 그래서 최종식 보니까 셋 다 똑같아. 근데 답이 3개 다 달라. 느낌은 그만큼 내가 계산을 못한다. 그 후로 계산을 버렸어. 몇이야 x? 2? x는 2. 그러면 얘가 2면 6이니까 a는 5. 그러지? 스타병. a는 5. x는 2. 되겠냐? 응? 이렇게 됐었네. 그럼 x가 2면 이렇게네. 그지? 몰롱도는 1몰롱도, 1몰롱도, 2몰롱도가 되고 A 그냥 고맙다. 알아들어? 이게 이제 화학 평형상수를 활용한 문제풀이 약간 생각보다 미친듯이 하면 복잡해져. 식 자체가. 내가 아까 이게 강철 용기에 들어있으니까 편해지는데 피스톤에 들어가잖아? 그럼 지랄이 돼. 응? 근데 화학인데 피스톤에 넣겠냐? 그지? 아마 그때 피스톤에 있었던 것 같은데 피스톤에 있어서 부피가 막 변하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더럽게 못하는 그래서 우리 딸내미 반수할 때 해보곤 우리 딸이 이제 풀어주세요 그랬을 때 식 세우고 보여주면 아빠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왜 계산을 안 해줘 막. 그것 때문이면 할 수 없지 뭐. 가 됐단다. 이게 그래서 피스톤으로 이렇게 예를 들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못하겠어. 그래서 얘를
중간에서 들려다가 아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지웠는데 그냥 강철 용기에다가 하자. 어? 산소 기체가 있고 이렇게 있어. 어? 얘 반응 전에 시작점에서 1몰, 2몰 할까? 1몰 응? 이 있었는데 반응 후의 전체 몰수가 0.8몰이 되었대. 그리고 강철 용기의 부피는 1리터야. 평형상수는 해주면 이거 봐 피우다 K 쓸걸 미안하다. 이렇게 됐을 때 K는 하면은 어찌 되겠니? 자 0.8몰 내가 1단원하고 약간 접목시켜서 얘기해 줄게. 얘 3몰 없어지고 얘 2몰 생기면 1몰 줄지. 그치? 내가 이렇게 기준 잡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근데 전체가 1몰이었는데 몇 몰 됐어? 0.8몰 됐지. 몇 몰 줄었어? 0.2몰 줄었지. 돼? 3 없어질 때 1 없어져. 0.2 없어졌으면 0.6 없어졌겠지. 0.4 남고요. 몇이냐? 0.4 남았겠지. 돼? 되냐? 그럼 평형상수 K는 어떻게 돼? 4분의 10, 2분의 5가 되지. 몰 농도니까 1리터 중에 0.4, 0.4몰 농도의 세제곱분의 0.4몰 농도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0.4분의 1이어서 알지? 돼? 뭐 이런 형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 하려고 했는데 피스톤에 넣었더니 부피랑 막 피스톤에 넣어볼까? 1리터야. 그럼 얘 0.8리터야. 그지? 그래서 2분의 1 몰농도가 되지. 그지? 피스톤에 넣으면 2가 돼. 되냐? 피스톤에 있으면 평형상수가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면 강철 용기에 있으면 2분의 5가 되는 거고. 느낌 와? 부피비가 분자수비니까 피스톤에 있으면 온도 압력이 일정하거든. 알아? 왜 여기선 피스톤에 넣어도 쉽지? 모르겠다. 아무튼 잘못 만든 것 같긴 한데 이해돼? 창의력 부족이라고 봐. 알았어? 너무 원망하지 마. 너희도 나이 들어봐 이 개똥이들아.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계산도 못하고 문제도 못 만들고 그냥 속상하다. 세월이 야속해. 자 그러면 숙제 질문. 숙제 한 거 중에 질문. 페이지 번호. 완자의 페이지와 번호. 없어? 있어 없어? 안 했네. 승우야. 예? 안 했어. 이거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페이지 번호 못 푼 거 질문해. 그러면 150쪽에 2, 3번. 150쪽에 22, 3번? 예. 자, 150쪽에 2, 3번. 볼 때 일단 반드시부터 쓰는 거야. 그리고 시작. 평형. 완전 1단원의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처럼 비슷하지. 1리터 강철 용기야. X와 Y를
넣은 초기 상태와 반응이 진행돼서 도달한 평형 상태에서 기체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x는 증가했고 y와 y가 좀 줄어들면서 z가 생겨났지. 그지? y가 누구야? c지. 그지? y가 없어지면서 두 가지가 생겨났잖아 이 개똥아. 그러지? 네. 응? 자 그러면 얘가 1몰 어딨어 맞지? 1몰 x가 a나 b가 될 거고 얘 1몰에 얘 1몰 있었다 치고 얘가 1.4몰에 그러면 0.6몰이겠지 뭐. 그지? 얘가 y인 건 확실해. 누가 z이고 누가 x인지 몰라.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그지? 응? 그냥 난 a로 잡은 거야. a의 이미지가 좋으니까 학점도 a가 좋고 그지? 학점이 b면 망한 거고 그지? 자 그러면 0.4몰이 생기고 0.4몰이 생기고 0.4몰이 없어지고 0.4가 되겠지. 되나? y는 c이다 맞고 가에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아니지 역반응이 맞나? 역반응이잖아 그지? 나 화살표를 왜 하나만 그렸니? 아 습관이 된 줄 알았는데 까먹었죠. 되는 거야? 평형상수는 하고 나왔어 1리터잖아. 자 1.4 몰농도 곱하기 0.4 몰농도분의 0.6 몰농도가 되니까 그지? 셋 다 1리터야. 그 다음은 난 책임을 못 줘. 2분의 3 2.8분의 3 돼? 그럼 몰라 그 다음엔 알아들어? 네. 또 14분의 15 맞네. 28분의 30이니까 네. 뭐? C가 Y는 어떻게 그래요? 닥쳐 뭐라고? C가 Y는 어떻게 그래요? C가 Y인 걸 어떻게 하냐고? 네. Y가 줄어들면서 X랑 Z가 생겨났잖아. 네. 어. 아. 어. 그러네요. 되는 거야? 네. 자 3번 문제를 보자. 아 승우야 어제 내가 동영상 보낸 거 봤냐? 맞죠. 알아들을만 해? 어렵더라고요. 아 소리 없이 그냥 쓰기만 하니까 못 알아보겠어? 야 말하잖아 겁내 뻘쭘해. TV 틀어놓은 거 소리 막 음소거 한 다음에 얘들아 이거 보자. 아무도 없는데 패드에다 대고 이거 봐 그러면서 대화하듯이 겁나 뻘쭘해 이 새끼. 그래서 어느 순간 계속 틀어놓고 그냥 그 녹음되는 거 형태에서 소리 녹음만 빼고 소리 녹음 빼고 탁 녹음하고 쓰다가 끝나니까 너무 속이 편해. 잘 알아봐 그치?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몇 개는 그래서 말이 섞여 들어가는데 겁나 얼굴이 그거 풀고 나서 막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겁나 뻘쭘해. 자 3번 문제 보자. A가 2B가 된다고 하네. 자 전체 기체의 양분의 B의 양 해서 5분의 1 1대 A고 3분의 1 1대 점이 찍혔네.
그지? 어? 전체 기체의 양분의 B의 양이 3분의 1 때 점이 찍혔어. 평행이겠지. 그지? 멈췄잖아. 더 이상 Q가 변하지 않아. 평행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그지? 그럼 평행상수 계산할 수 있겠지? 어? 전체 기체의 양이 3분의 1이면 A를 1몰 넣었대. A가 1몰이야. 그지? 돼? 그리고 X 2X 1 빼기 X에 2X 돼? 어? 1 더하기 X분의 2X가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키도키요? 5X가 1이네. 그지? X는 몇? 뭐? 뭐래? 5분의 1? 나한테 묻지 말고 왜 나한테 의문문을 그렇게 써. 5분의 1? 이렇게 하면 나 모르는데 왜 그러지 마. 그럼 얘는 5분의 2, 얘는 5분의 4 맞지? 1이네. 그럼 아니네. 5인가? 5분의 1인가? 그지? 평행상수 K는 1분의 5분의 4니까 5분의 4분의 5분의 2의 제곱이 되지. 돼? 그럼 5분의 1 남으니까 5분의 1인가? 못하겠죠. 5분의 1 맞아? 이게 다 자신감의 하락 때문이야. 그 5, 6년 전에 속상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도키? 예. 자, A는 5분의 1이래. 만약에 5분의 1일 때 A야. Q가 A야. Q가 A. 근데 전체가 이렇게 했더니 1 빼기 X 2X가 1 더하기 X분의 2X가 5분의 1이래. 그러면 X는 몇이야? 못하겠죠. 아무튼 해서 평행상수식에 넣어보고 Q에 반응지수식에 넣어보고 정반응이 작은지 큰지 니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계산은 나의 능력 밖이야. 알았어? 알겠냐고. 네. 야, 정반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겠지. 예.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려면 Q가 작아야지. K보다 작겠지. 아닌가? 모르겠네. 계산으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는 작겠지가 되는데 뭐 알지? 돼? 계산해봐. 영 믿음이 안 가면 아니 난 믿음이 안 가. 사실 나에 대해서 계산이 계산은 믿음이 안 가. 되는 거야? 또 있어?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혹시라도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그거 의식한다고. 카메라보단 핸드폰이 켜져 있어. 의식한다고. 쪽팔려서 질문을 못했다. 카톡이라도 보내. 그러면 음소거해서 글씨로만 알려줄 테니까. 겁나 뻘쭘해. 아니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막 해도 겁나 뻘쭘해. 니들이 그걸 알아? 자, 3단원에 내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다 다뤄줬어. 물론 이제 시험 범위가 그렇게 걸칠지 모르고
진도를 졸라 나간 건데 오늘 나머지 시간은 4단원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나의 각오로는, 나의 마음가짐으로는 분자량 쓰고 질량비 쓰고 분자량비 쓰기 시작했다는 건 난 이제 시험 대비 시작했다는 얘기야. 알아? 분자량비 쓰기 시작했다. 4대5 누구야? 그러면 산소랑 아 산소랑 그거 아니구나. SO2랑 SO3 뭐 이런 거 쓰기 시작했다. 그럼 시험 대비 시작이야. 시험 대비 교재가 완성이 덜 돼서 그거부터 시작하고. 자, 우리 교재 나머지 4단원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까지만 pH 할 거거든. pH 들어봤어? 네가 뭘 들어봐? 했겠지. 작년에 했겠지. 그지? 자, 그거 더 넘겨. 38. 쪽이면 뭘 정도냐? 39쪽이냐? 거기야. 39쪽. 자, 물의 자동이온화가 나오는데 너희들 통합과학 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 네가 뭘 열심히 해? 열심히 했어요. 그래? 의외인데? 통합과학을 열심히 했더니 그 염산 하고 수산화나트륨 얘네들이 누구야? 산과 염기, 그지? 원시적으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방법 맛보는 거지. 산은 무슨 맛? 신맛. 염기는 슴슴한 맛? 아니 쓴맛. 알지? 야, 슴슴한 맛이 뭐야 근데?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긴 한데. 간이 안 돼. 응? 간이 안 돼. 간이 안 돼 있는 거? 너 국어 잘해? 응. 근데 왜 그걸 알아? 그렇군. 간이 안 배인 거. 자, 쓴맛, 연기, 알지? 근데 말이야, 우리 작년에 잘 거야? 우혁? 근데 왜 바닥만 쳐다보고 있어? 잠잘 것처럼. 작년에 산과 연기 표현할 때 얘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거잖아, 그지? 얘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지? 산성을 나타내는 입자는 H+, 염기성을 나타내는 입자는 얘, 그러지? 이렇게 쓰면 이걸 무슨 반응식이라고 그래?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하지? 아니니? 처음 들어보니? 자, 산염기를 표현하는 반응식이야. 반응식인데 사실 HCl 무슨 결합? 너 이온 결합이라 그랬지.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물질이 물에 들어갔더니 이온이 됐지. 그래서 얘가 이온화 반응식이야. 나 저기 학력고사 세대에 용어를 한다. 근데 얘는 무슨 결합? 얘가 이온 결합이지. 고체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가 물에 들어가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물속으로 이렇게 팍 풀헤쳐지는 거지. 그지? 녹아 들어가면서 헤쳐지잖아. 멀리 떨어지잖아. 그래서 얘를 해리 반응식이라고 했단다. 용해돼서 떨어져 나가는. 이온화되지는 않잖아.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온들이 서로 멀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의 명칭을 썼다가 요즘엔 아마 둘 다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아무튼 얘네들은 이온이 아니었다가 이온으로 돼서 이온화 반응식. 적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그랬지만 지금은 둘 다 이온화 반응식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나오면 산,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이 나오면 염기 내놓으면, 그지?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야. 교육과정에서 빠진 듯해.
근데 학교 선생님 마음이지? 하면 할 수도 있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 수상자란다. 저 스웨덴 화학자. 제2회 노벨 화학상 수상자. 개천재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말이야, 요렇게 했더니 약간 설명할 수 없는 연기가 있어. 누구게? 암모니아. 이거 어떻게 쓸 거야? OH-를 어떻게 쓸 거냐고. 얘가 염기인 건 확실하잖아. 이온화 반응식이 얻어져? 안 얻어져?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쩌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물에 녹이면 분명히 쓴맛이 나는 것 같은데 어쩌나 싶다가 물리학자들의 발견. 얘들아, 수소원자가 있어. 수소원자. 원자 핵 있고 전자가 돌고 있겠지. 수소의 원자 핵은 누구야? 양성자야. 그지?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야. 그리고 원자 커 작어. 존엔 작지. 겁나 작아. 양성자는 커 작어. 더 작아. 겁나 작아. 없는 듯해. 크기로는.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크기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축구공이 놓여 있어. 얘가 원자 핵이야. 그러면 수소 원자 크기는 원자 핵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겠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수소 원자 핵의 양성자의 크기가 축구공만 하면 전자는 어디까지 있게? 어디에 존재해? 수원 정도? 그렇다고 해. 꽤 멀지? 원자 크기에 비해서 원자 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대. 나도 뭐 읽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수소 원자가 그런데 수소 이온이면 전자 나갔지? 누구야? 양성자야. 얘가 양성자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알려줘. 그래서 야, 화학자들이 양성자였어. 그러면 양성자를 주고받는 관계로 설명을 해줘도 되겠는데 해서 브랜세도라는 덴마크 화학자랑 로울이라고 하는 영국 화학자가 따로 연구해서 같은 내용을 발표를 해. 양성자를 주는 녀석이 산, 양성자를 받는 녀석이 염기인가 보다 라고 하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물속에서 얘가 헤치고 댕겨야 되잖아. 산이면 물속에 양성자가 막 헤치고 댕겨. 그게 돼? 양성자, 양전하를 띠고 있고, 물은 분명히 H2O잖아? 그지? 우리 2단원에서 배웠듯이 산소가 부분음전하를 띄어. 그지? 부분음전하를 띄는데 비공유 전자쌍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부분음전하를 띄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그러면 양성자 이렇게 가다가 톡 하고 달라붙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치 코딱지가 벽에 붙는 듯이. 겁나 작으니까 코딱지만 하거든. 근데 얘는 붙는지 잘 모르고 탁 하고 붙는 거야.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속에서 수소이온은 항상 이렇게 여기에 코딱지 붙듯이 댕긴다는 거. 그래서 요거 이온으로 표시를 하면 H3O 플러스라고 쓰게 된단다. 그지? 얘 이름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읽어요. 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읽어. 그러면 아이고야. 오, 손에서 소름이. 오, 깜짝이야. 손에서 소름이.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읽어. 그러면 암모니아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여기에 암모니아의 질소도 델타 마이너스지.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그래서 물이 코딱지를 파서 암모니아의 여기에 딱 묻혀줘. 코딱지가 양성자를 폭 빼내서 여기 묻혀줘. 그러면 뭐가 돼? NH4 플러스가 되고 얘 코딱지 떨어져 나갔으니까 OH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수소 원자핵 하나가 똑 떨어져 나갔어. 코딱지 이렇게 파서.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코딱지 파서 주니까 얘가 산이고 얘가 받았으니까 염기고. 그지? 아레니우스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가니까 물이 산도 돼. 코딱지 줄 수 있는. 돼? 그리고 말이야, 염산에 대해서 반응을 시키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아레니우스 로 표현한 거고, 브렌테드 로리로 표현을 하면 또 분필 겁나 아껴 쓰고 있어. 전쟁 나가지고 아껴야 돼. 전쟁 나서 아껴야 돼. 자, Cl-가 되고, 그러면 이번엔 얘가 코딱지 탁 던져서 여기다 붙였지. 그지? 염산이니까 얘가 산. 물이 염기가 돼. 받았으니까. 그래서 확장된 개념 속에서 아레니우스 정의 말고 브렌테드 로리 정의에서는 물이 산도 되고 염기도 돼. 옆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코딱지를 좀 더 잘 던져주느냐, 내가 더 잘 줄 수 있는 놈이냐, 제가 던져주는 놈이 있다. 코딱지 묻히게 하는 거지. 좀 더러운가? 좋아하는데, 많이 묻혀봤겠지. 알아? 네 옷에 코딱지 덩어리다. 그냥 막 묻혀서. 표정이 썩었어. 돼? 그래서 물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 역할도 하고 염기도 역할도 하는 이런 친구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이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학교 선생님 믿어 안 믿어? 지멋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면 또 알려줘야 되겠지, 나에게. 자, 이 내용이 이제 기본이 돼서 시작이야. 오늘 수업의 시작은 이렇게, 이건 통합과학 때도 했잖아. 그지? 요 아레니우스 통합과학 때도 했던 거고, 그리고 브렌테드와 로리는 처음 한 거잖아. 그지? 여기에서 출발을 해. 물들이 산도 되고 염기도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로 시작을 해서 물끼리 있잖아? 응? 물들끼리 막 있으면 미친 물이 생겨나. 야, 우리 심심한데 말이야. 산전기 놀이 하자 해서 지들끼리 서로 코딱지 주고받고 해. 아싸, 네가 코딱지 붙여라. 그리고 딱 묻혀. 요런 반응이 진행이 돼. 요 반응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해. 아이씨.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부르고, 얘에 대한 평형상수. 평형상수. 어떻게 되겠니? H2의 제곱분의, 이거 써? 쓰면 안 되지. 써서 돼, 안 돼? 안 돼. 액체잖아. 액체는 평형상수에서 넣으면 안 되니까. 그지? 응? 결국은 이 반응의, 자동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식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쓸 거야. 알겠어? H3O 플러스는 H 플러스야, 나에겐. 알겠어? 똑같은 거야. 이게 돼.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다 해서 요 평형상수에 W 표시까지 넣어줘. W 뭐겠어?
워터겠지, 워터. 물의 이온화상수라고 부른단다. 저 반응의 평형상수. 돼? 평형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변 조건은 뭐야? 온도. 그지? 근데 얘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단위 있어, 없어? 평형상수니까 단위 없어. 1라는 값을 가지는 온도가 몇 도씨? 25도씨. 우리 1단원에서 중요한 온도는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 1기압. 무슨 상태? 표준 상태. 그지? 근데 내가 이 평형상수 해주면서 어느 영역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거야? 연력학에서. 그지? 연력학적으로 표준 상태는 25도씨 1기압이란다. 1기압? 1기압이 빠지나? 모르겠네. 돼? 25도씨가 기본. 기체에선 0도씨가 표준. 연력학 쪽에선 25도씨가 표준 온도가 됩니다. 25도씨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는 값을 가져. 평형상수가 내가 이 평형상수를 할 때 뭐 중요한 것만 하고 건너가 해서 3단원 두두두둑 하고 끝났잖아요. 문제 푸는 방법 좀 보여주고 오늘 처음으로. 그지? 근데 이제 이 평형상수가 가지는 의미를 대충 원래 했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 생각보다 이렇게 막 익히기 어렵지 않다 싶어서 보통 평형상수를 얘기할 때 1보다 큰 값을 가지잖아. 생성물질이 좀 더 많이 생긴 뒤에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정반응이 우세하게 잘 일어나는 반응이구나. 평형상수가 1보다 작잖아. 그럼 역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진행돼서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이구나 로 해석하는 거거든. 얘는 1보다 엄청 작지. 0에 가까워. 요 반응이 많이 진행돼? 거의 진행이 안 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단다. 숫자가 의미하는 게. 1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들어? 1보다 크다 그러면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구나. 생성물질이 좀 더 많이 생긴 뒤에 평형을 이루는구나. 1보다 작다 그러면 생성물질이 별로 안 만들어진 뒤에 평형을 이루는구나. 알아들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단다. 그래서 어려운 의미가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말이야, 우리 르샤틀리의 원리 기억나?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변화를 주는데 온도를 높일 거야.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무슨 반응 진행돼? 온도가 높아졌어. 온도를 낮게 하는 반응이 진행돼야 되잖아. 온도를 낮아지게 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지. 정반응이 흡열이겠어? 역반응이 흡열이겠어?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미친 물 분자 하나로 표현해서 약간 억지지만 돼? 이거의 역반응은 중화반응이야. 그러잖아. 중화반응 흡열반응이야 발열반응이야? 발열반응이지. 역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은 흡열반응이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흡열반응이 우세하단 말이야. 정반응이 우세해져. 온도가 변했으니까 평형상수 달라지겠지. 평형상수는 커져 작아져? 커져. 그지? 온도가 높아지잖아. 평형상수가 커진단다. 알아들어?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를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실제로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는 온도는 대략 7, 80도 중에 일부야. 내가 예전에 계산 능력도 약간 되고, 올림피아드 과학고 이렇게 애들 가르칠 때 심심해서 열역학식을 이용해서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는 온도 계산해볼까? 그럼 계산했더니 그 근처 어디였어? 기억나겠냐고. 겁나 오래됐는데 기억이 안 나. 지금 계산해. 그러면 계산 못할 거야. 아마 대략 정보를 살펴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있으려나? 데이터가 있어야지. 데이터도 이렇게. 아무튼 되겠냐? 근데 뭐 27도씨에서는 뭐 1.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그럼 커진 거잖아.
그 정도로 조금 찔끔찔끔 커져. 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찔끔찔끔 커진단 말이야. 신경 쓰지 말고 그 온도에서도 얘라고 생각해. 알았어? 그럼 일부 문제 유형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래. 어? 그래서 얘로 생각하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평형상수 작아지겠지. 그지? 평형상수 작아지겠지. 이때 온도가 뭐 20도씨, 21도씨에서 평형상수를 16제곱이라고 취급하자. 실제로 이런 11-16제곱이 되는 온도는 존재하지 않아. 0도씨에서 얼음되잖아. 그지? 0도씨 물에서 자동이온화상수가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낮지 않아. 알아들어? 어? 돼? 하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면 어떤 문제 풀 때, 특정 문제 유형을 풀 때 기준을 금방 잡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알겠냐? 자, 아무튼 일단 적어. 요 내용은 여기를 적어. 적었니? 빨리 적어. 못생긴 게 적는 것도 느리고. 어디에 적었어? 쌤 어디에 적어요? 요 식 나오면서 칸 쳐져 있는 거 있지? 중간쯤에. 아유 진짜 찾지도 못해. 코 앞쪽에 때릴까? 그럼 안 되겠지? 저 새끼 싸움 잘해 보이니까 또 나 때리겠지? 아이 나쁜 놈. 되겠어? 이렇게다. 그리고 말이야 이제 순수한 물 퓨어 워터 퓨어 워터 아니면 중성 수용액 중성 수용액 그럼 뭐 NaCl 수용액 설탕 수용액 포도당 수용액 에탄올 수용액 에탄올 수용액 마셔봤지? 소주 곧? 에탄올 산이야 연기야 중성이야? 연기. 연기 같지? 아이 소주 마셔보니까 쓰던데 싶어서 중성이야. 에탄올 중성이란다. 아무튼 중성 수용액 또는 물 순수한 물에서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은 물에서 만들어지는 게 다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중성 수용액의 조건은 뭐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랑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어때? 같아용. 같아용. 알아용? 자, 같게 되면 얘 대신 얘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식에다가. 그렇게 해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제곱이 11-14제곱이 되고 그지? 얘가 KW 값인 거야. 맞잖아. 그럼 양변에 제곱근 씌워주면 수소이온의 몰농도랑 어차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같으니까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가 되겠지.
평행사수식에서 빠져나오고 몰롱도로 표시됐으니까 돼? 되냐? 중성 수용액에서 25도씨에서 10의 -7제곱 몰롱도다. 돼? 되냐고? 그러면 이런 원리로 10의 -12제곱에서 중성 수용액일 땐 수소연의 몰롱도와 수산화연의 몰롱도가 몇 몰롱도야? 이렇게 되겠지. 돼? 그리고 얘 온도가 낮을 땐 그지? 실제로 저렇게 되진 않아도 기준값을 저렇게 확 크게 잡아버린 거야. 애매하게 잡지 않고 내 맘대로. 알아들어? 되니? 아,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얜 10의 -7제곱 몰롱도보다 진한 농도에서 중성이 되고 10의 -7제곱보다 묽은 농도에서 중성이 되는구나. 돼? 이렇게 된다는 거. 그지? 자, 그리고 말이야. 염산의 몰롱도가 0.1몰롱도가 있어. 만약에 염산 수용액이 물속에서 염산, 강한 산이게 약한 산이게? 강한 산이야. 너 염산 얼굴에 뿌려봐? 어?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그냥 얘처럼 돼. 큰일 나지 아주. 짐승처럼 되는 거야. 아, 염산이나 황산 뿌려주면 아마 화상 입은 거랑 비슷하게 될 거야. 너무 끔찍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 진심 어린 사과야 이건. 너 뭐 하고 있어? 기둥 뒤에서 폭탄 테러 하는 건 아니지? 어? 왠지 저 이란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겁먹고 있어 내가. 아무튼 돼? 어? 트럼프가 나쁜 놈이지. 미친놈 아니냐고. 아메리카는 사람을 막 죽여. 이 끔찍한 새끼. 자, 아무튼 되겠냐? 왜? 꺼졌어? 아니요. 저 새끼 날 낚네. 열받게. 자, 0.1몰 정도면 얘네들 염산 강한 산이야. 어? 강한 산의 대표주자야. 거의 100% 이온화된다고 보면 돼. 어? 그럼 결국은 얘로부터 튀어나온 수소연의 몰롱도가 0.1몰롱도가 돼. 다 이온화된다고 보면 돼. 화학에서는. 어? 알아들어? 그럼 염화이온의 몰롱도도 0.1몰롱도인 거야. 그지? 그러면 물, 염산 수용액이니까 염산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더 많단 말이야. 그지? 1몰롱도면 물 1리터야. 물 거의 1리터. 어? 얘 1몰은 36.5g이니까 36.5g 조금 찔끔 넣은 거야. 1kg에 어? 돼? 그 정도밖에 안 돼서 3.65g이네. 0.1몰 농도니까. 그지? 겁나 찔끔 넣은 거야. 그래서 아무튼 수소연의 몰농도가 0.1몰 농도가 될 거야. 그럼 수산화연은 존재해야 안 해? 물이 존재하니까 있어. 얼만큼? 곱이 10의 -14제곱이 시켜줘야 돼. 그러면 얘가 0.1이잖아. 0.1몰 농도 곱하기 10의 그 수산화연의 몰 농도가 10의 -14제곱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KW가. 돼? 그러면 몇이야? 10의 -13제곱이 되겠지. 몰 농도. 그지? 단위 빼먹으면 안 돼. 돼? 가끔 머리 잘 돌아가는 친구는 야, 물이 자동이온화하면 얘 생긴 만큼 얘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럼 0.1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많긴 하지. 하지만 0.1에 비하면 무시할 만하지. 왜? 얘랑 똑같은 개수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염산에서 나온 수소유 1리터라고 치자. 수소유의 몰수는 0.1몰이라면
물에서 나온 수산화연이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잖아. 그럼 물에서 나온 수소연의 몰수가 10의 마이너스 13제곱몰이란 말이야. 그러면 0.1 더하기 13제곱 해봤자 0.10000000001이겠지. 그지? 그럼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0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0.1로 해도 틀리지 않는다. 알아들어? 괜히 따지는 친구 가끔 있어서. 가끔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을 0.01몰 그러면 이 수용액 속에 수산화연의 몰농도는 0.01몰 농도, 수소연의 몰 농도는 몇이겠어? 곱한 게 11-14제곱이니까 11-12제곱 몰 농도겠지. 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 자, 이제 pH. pH 들어봤지? 작년에 했지? pH 며칠 때 중성이야? 7일 때 중성이지.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야. 작년에 25도씨를 강조하지 않았지? 올해는 중요해. 25도씨를 벗어나면 pH 7이 중성이 아니야. 알아? 자, pH 영어 단어 파워 of 하이드로젠. 그지? 반갑지? 파워 완전 GD. 완전 QD. 난 QD야. 남디 해줄까? 네 이름 앞글자 하나씩 붙어야 될 거 아니야. NG? ND. 어이씨 좀 그러네. 파워 무슨 뜻이야? 대답해 이 자식아. 힘이요. 이거 봐. 왜 아이들이 영어를 이렇게 못하지? 폴스 아니야 이 새끼야. 힘은. 그래요? 힘은 폴스야. 파워는 뭐야? 뭐 일률이요 하려고? 일률이 파워야. 물리하게. 몰랐죠? 몰랐죠요? 아이 그냥 전력 파워지. 전력이 파워, 일률이 파워 뭐 이런 거야. 물리학에서. 근데 이 파워는 말이야 수학 용어다. 수학 용어다. 뭐게? 지수야 지수. 반응 지수의 지수랑은 달라. 걘 IQ 할 때 지수잖아. 얜 지수 몇 제곱 이게 지수야. 요 지수를 의미해.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표현해야 돼. 그럼 지수값만 내리고 싶다는 얘기야. pH는 수소이온 몰 농도에.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 그럼 지수값 쏙 내려서 중성일 때 어떻게 돼? 11만의 7제곱이잖아. 7이야 그래서 7이야. 그래서 25도씨에서 pH가 7인 거야. 중성일 때. 알아? 그러면 25도씨보다 높으면 pH가 며칠 때 중성이야? 6일 때 중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30도씨에서 pH가 7이래. 산이야 염기야? 염기야. 7보다 크면 염기잖아. 25도씨보다 높을 땐 6보다 크면 염기야. 7이 6보다 크잖아. 그지? 좀 너무 과장된 건데 뭐 30도씨에서는 6.9 정도? 일 수도 있어. pH가 중성일 때 6.9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6이라고 취급해 버리는 거지. 6.9를. 귀찮잖아. 6.9가 7보다 작구나. 7이 6.9보다 크구나. 그럼 염기성이겠구나. 이렇게 취급하는 6보다 크구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지 않아? 그래서 문제 유형이 그런 식이란다. 30도씨에서 20도씨에서 pH가 7이래. 산이야 염기야?
그러면 20도씨는 25도씨보다 낮으니까 얘로 하면 pH 8일 때 중성이지? 8보다 작지? 그러면 산이네. 이렇게 알아들어? 그런 식의 특정 유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알아들어? 틀린 내용이지만 답은 맞을 수 있잖아. 알아들어?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 되지? 그러면 pH가 이렇게 되면 pOH는 없을까? 있겠지. pOH도 있어. 그지? pOH도 있어. 얘도 7일 때 중성이야.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그러지 않겠니? 25도씨에서. 그래서 니들 작년에 pH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pH가 6이야. 수소연의 몰농도가 10배. 안 배웠지? 배웠니? 몰농도를 안 배우니까 그지? 몰농도가 10배. pH가 5야. 중성의 pH보다 100배. 그지? 로그니까 1 차이가 10배 차이나 2 차이 나면 100배 차이 나고 3 차이 나면 1000배. 알지? 돼? 그런 기본적인 특징. 알겠지? 우와,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고2 하기엔 좀, 그지? 산수 실력이 부족한 거지. 되니? 자, 그러면 얘 pH는 몇이야? pH가 몇이야? 1이지. 돼? 그럼 pH는 몇이야? 13이지. 자, 요 수용액에서 pH는 몇이야? 12지. pH는 몇이야? 2가 되지. 돼? 너희들 작년에 pH의 범위는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아니 14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의. 그지? 부등호 관계로 배웠지. 기억이 안 나? 나는 몰라. 니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나는 정확하게 몰라. 대충 훑어본 기억이 그런데 그런 식의 표현 별로 안 좋아한단다. 야, pH가 0이 되려면 수소연의 몰농도 몇 몰농도? 1몰농도. 로그 1은 0이잖아. 돼? 1몰농도 수소연의 몰농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어렵긴 해. 어렵긴 하지만 1몰농도보다 좀 더 진해서 1.2몰농도가 되면 수소연이 pH 몇이야? 0보다 작지? 음수야. 그지? 음수도 돼. 근데 0보다 크고 이게 나는 솔직히 좀 만들긴 어렵지만 0보다 작은 pH가 0보다 작은 수용액을 만들긴 어렵겠지만 불가능하다? 불가능할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책에서도 안 읽어봤고 이론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단다. 되겠어? 아무튼 25도씨에서 보면은 pH의 범위를 지정할 땐 pH 더하기 pOH가 몇이야? 14. 이게 범위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 15. 알아들어? 이걸 이용해도 되겠지. 여기에다가 각각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수소연의 몰농도 수산화연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로그 취했으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지.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곱이 더하기니까 그지? 마이너스 14. 양변에 마이너스 취하면 pH 더하기 pOH가 14. 돼? 로그 함수로 정리해도 충분히 나와. 알지? 해줄 필요 없지만 시간 때우려고 해주는 거야.
알아들어? 이해돼? 자, 이 내용이란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요게 이제 지난 교육 과정에서 pH와 관련지어서 요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 에서 문제로 잘 출제됐던 내용 중에 하나야. 얘들아, 0.01몰 농도 수용액에서 pH가 몇? 2, pH는 몇? 12 이렇게 되지. 얘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야. 이런 문제 나왔겠어? 잘 안 나와. 물론 이제 문제 복잡한 푸는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 안에. 자, 2번 문제를 보면 pH 빼기 pH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야. 며칠에? 10으로 나와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 더한 게 14고 뺀 게 10이니까 연립방정식 세울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야, pH, pH 77로 기준을 잡아. 기준 잡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기준 잡아. 그러면 얘 하나 올라가고 얘 하나 떨어지겠지. 만약에 8이면 6이야. 하나 올리고 그러면 몇 간격? 2간격이지. 2개 올렸어. 9가 되면 얘는 5가 되겠지. 하나 2개 떨어지니까. 그지? 7을 기준으로 해서 2개 더하고 2개 빼잖아. 그러면 4 차이나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 나누기 2를 해. 5, 그지? 7에다가 5 더하고 5 빼. 그럼 돼. pH가. 알아들어?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연립방정식 세우는 것보다? 왜 인상 써? 네. 기분 나쁘게.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서? 네 얼굴 보면 나도 피곤해.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울 일인가? 되는 거야? 인상 쓰지 마. 겁먹었어. 나 오줌 쌀 뻔했어. 되지? 오케이? 그 방법 알려주려고 그거 쓴 거야. 자, 밑에 건 뭐야? 이번에 pH분의 pOH가 나오지? 얘가 며칠에? 6이라지? 어쨌든 pH와 pH 나오잖아? 더하면 몇이야? 1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정수가 나와 있다고 해도 분수로 만들어. 1분의 6이잖아. 더해. 7이지. 몇이 돼야 돼? 14가 돼야 되지. 그럼 12, 2겠지. pH가 2, pH가 12. 되는 거야? 훨씬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단다. 알아들어? 연립방정식 세울 생각하지 말고 pH 더하기 pH는 14, x 더하기 y는 14, x분의 y는 6 해서 y는 6x 이렇게 넣어서 하면 니들은 빠르겠는데?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 고정값을 가지니까. 만약에 얘가 2야. 그럼 어떻게? 1분의 2가 되지. 야, 3이야. 이거 이상하지? 그러면 7 곱하기 3, 7 곱하기 6 하면 6, 7에 몇이야? 42? 지랄인데? 암튼 그럼 7하고 14로 만들어. 그러면 3분의 7 3분의 14 이렇게 하면 되나? 맞나? 그럼 합이 14야? 아니잖아. 7이네. 그러면 얘가 3분의 14 3분의 28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맞나?
그럼 14인가? 14 맞네. 합이 맞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괜히 모험을 했네. 아, 니들이 계산해 줄 줄 알고 이 개똥 같은 새끼들아. 계산도 안 해주고 지랄이요.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힌트가 나오면 저렇게 합이 14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이번에는 수소연의 몰농도분의 수산화연의 몰농도가 몇으로 나왔어? 10의 마이너스 10의 몇 제곱이야? 12제곱이야? 그냥 12제곱. 얘랑 pH 빼기 얘랑 마찬가지야. 그지? 곱이 14제곱 마이너스 나누기가 12제곱. 그러면 11 마이너스 7 11 마이너스 7에서 시작해서 6개 6 위에 6 아래 6 알아들어? 더하기 6 빼기 6 하면은 11 마이너스 1제곱 11 마이너스 13제곱 이렇게 되겠지. 10에 12제곱 차이 나네. 돼? 알아들어? 몰라? 아는겨 모르는겨? 난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이 개똥이들아. 아는겨 모르는겨? 아, 네. 돼? 이해되지? 어? 그리고 그 다음 건 뭐야? 이번에도 5분의 2 나왔으니까 그지? 더하라 그랬지? 7이잖아. 그럼 pH가 10 pH는 뭐 느낌 와?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돼? 나머지 것들은 뭐 비슷비슷할 테니까. 아니? 자, 숙제는 말이야. 우리 교재. 교재. 170쪽까지 풀어오자. 알아들어? 우리 교재 170쪽. 지난주에 164쪽까지 냈냐? 5쪽까지 냈냐? 6, 7, 8, 9, 10 5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어렵지? 도저히 어려서 못 푼다. 그러면 프린트 준 거 있지? 그거라도 좀 풀어와. 알았어? 읽고 와야 돼. 무슨 프린트요? 아, 이게 남아있는 게 네 거구나. 꺼.